From the golden dunes of Bulgaria, I've been cold Himalaya, I'll be followed brand new for the ride. From the blinding lights of Chicago, through the streets of Santiago, I will always be there, I'm by your side. 'Cause sometimes we get stubborn, we forget where we come from.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 여행 중인 동아부입니다. 저희는 자동차로 유럽을 4달 동안 여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프랑스를 26박 27일 동안 아름다운 소도시 위주로 여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처럼 프랑스 소도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녀온 코스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프랑스 각 지역별로 어떻게 여행을 하면 좋은지 저희가 직접 다녀온 곳 위주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도 프랑스 소도시 여행을 할 때 아무래도 파리 같은 대도시보다는 여행 정보가 많지 않아서 사실 찾는데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 여행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프랑스 지도를 보면서 저희가 다녀온 코스를 우선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총 다녀온 소도시는 프랑스의 한 30개에 가까운 마을이었는데요. 총 크게 7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랑데스트 지역 안에서 알자스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랑데스트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 알자스 지역에서 좀 저희가 다녀온 곳은 스트라스부르, 콜마르, 그리고 카이젤부르그, 리크위르, 리보빌레, 에기샤인까지 총 6개의 작은 마을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랑데스트에서 상파뉴 지역도 갔다 왔습니다. 저기는 랭스, 에페르네를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파리를 포함하고 있는 일드프랑스 지역에서는 사실 저희는 파리가 이번 여행의 중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파리는 잠깐 하루 정도 들렀고요. 그 주변에 있는 샹티이 성이라든지 보르비콩트 성이 있는 물람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노르망디 지역을 갔었는데요. 저희가 루앙과 에트르타, 옹플레르, 도빌, 몽생미셸을 갔다 왔습니다. 총 5군데 도시를 갔다 왔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바로 그 옆에 있는 브르타뉴 지역이었는데요. 생말로, 디낭, 디나흐, 퐁트레유, 그리고 렌까지 총 5개 정도의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6번째로는 발데루아르 지역 갔었습니다. 여기서는 투르에서 오를레안 사이의 고성들을 다녀왔었거든요. 거기서 빌랑드리, 쇼몽, 샹보르, 앙바즈성 여기 갔다 왔었고요. 예전에도 쉬농소성이나 슈베르니, 클로스 리세 성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역은 누벨 아키텐 지역이었는데요. 이쪽 지역에서는 아주 작은 마을인 꼴롱주 라후주부터 해서 라호크 가지악, 그리고 가장 유명한 보르도, 생떼밀리옹, 아흑가숑, 비아리츠까지 총 6개의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와, 진짜 많이 갔다 왔네. 그러고 보니까 거의 30개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 첫 번째로는 그랑데스트에서 알자스 지역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그거에 앞서서 이제 그랑데스트 지역은 알자스와 로렌과 상파뉴 지역 합쳐가지고 그랑데스트로 불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자스는 이번이 아마 벌써 4번째 방문일 정도로 올 때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매번 실망시키지 않는 정말 프랑스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마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프랑스의 동쪽에 있다 보니까 독일 국경이 접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소시지도 맛있고 맥주가 맛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가 독일 분위기의 목조주택이라 앞에 꽃이 이제 어우러져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동화마을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프랑스 들어가자마자 알자스 지역부터 먼저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자스 지역을 여행할 때 보통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가장 큰 도시인 바로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알자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도 유명하긴 하지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마켓이 굉장히 유명해서 만약에 시간을 맞추실 수 있으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스트라스부르를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차로 30분 정도 가시면은 콜마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좀 더 작긴 한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이쁘거든요. 거기가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맞아.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된 마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예쁜 동화 마을이잖아. 그치? 엄청 이뻐요.
네, 보통 한국 분들이 가시면 이렇게 스트라스부르와 콜마르 이렇게 두 군데만 주로 가시긴 하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작은 마을 중에서 리크위르라든지 아니면 에기샤임, 사실 이 에기샤임은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에 항상 1, 2위에 손꼽히는 마을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기샤임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리보빌레라든지 아니면 카이젤브루크 이런 마을들도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이런 작은 마을들도 한번 여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알자스 지역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알자스 와인가도이거든요. 그치. 이 알자스 와인가도는 보주 산맥 아래에 이렇게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아기자기한 동화마을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쪽이 또 독일과 국경으로 접해 있다 보니까 독일 품종에 또 영향을 받은 리즐링 와인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리즐링 와인도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인 말고도 음식도 맛있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타르트 플랑베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얇은 도우 같은 빵에다가 이제 베이컨이나 이런 크림 같은 거 얹어가지고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슈크루트가 있습니다. 슈크루트는 이제 제가 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 절인 양배추가 시큼한 맛이 나가지고 그거에다가 소세지나 이제 육류를 같이 먹고 감자까지 같이 먹는 이른바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삼합이라고 불리는 그 음식이 바로 슈크루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좀 맛있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쿠겔호프라는 빵이 있어요.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빵인데 길거리에 가는 샵에서도 많이 팔지만은 저희는 이번에 갔었던 에어비앤비 호스트 할머니께서 직접 이 쿠겔호프 빵을 맞아. 숙소에서 구워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진짜 맛이 있었고 굉장히 든든하게 식사로 먹기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쪽 알자스 지역에선 유명한 게 치즈 중에서 또 멘스터 치즈라고 그것도 저희가 이 지역에서 유명한 거라고 해서 한번 사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역은 그랑데스트에서 쌍파뉴 지역입니다. 네, 이 쌍파뉴라는 이름은 영어로 하면 샴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샴페인이란 이름만큼 전 세계에서 샴페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요. 사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희소성과 자부심이 사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샴페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돈페리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엄청 유명하지. 샴페인이 원래 돈페리뇽이나 수도승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발효가 덜 된 와인을 지하 저장고에 저장시켜 놨다가 이 겨울을 지나서 봄이 돼가지고 이게 갑자기 팡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터졌나 하면서 가서 마셔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탄산이 들어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때 그 돈페리뇽의 그 수도승이 마치 별을 마시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 샴페인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샴페인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저희는 샴페인 와이너리를 한 3군데 정도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와이너리 투어 같은 건 하지는 못했지만은 3군데 정도 들러서 샵은 구경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모에샹동, 그 돈페리뇽이 있는 모에샹동이랑 그리고 베브클리코 그리고 뽀무리라는 곳까지 총 3군데를 다녀오긴 했는데 혹시나 이런 샴페인 와이너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서 가시면 투어도 해보실 수 있고 또 직접 샴페인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파리가 포함되어 있는 일드프랑스 지역인데요. 사실 파리는 워낙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굳이 저희까지 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생략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같은 장기 여행자들은 사실 중간중간에 또 한식을 좀 충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내에서도 물론 한인마트나 아시안마트가 있어서 좀 구경을 했었는데요. 파리 외곽에도 사실 굉장히 큰 아시안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굉장히 다양한 한식 재료들도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시내보다 가격도 훨씬 좀 저렴했었던 것 같아서 저희처럼 혹시 장기 여행자라서 한식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구매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곳이 보르비콩트성인데요. 보르비콩트성 너무 좋죠. 여기가 이제 파리에서 차량 5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루이 14세가 이 성을 보고서 질투해가지고 더 크게 지은 데가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었거든요. 베르사유 궁전은 다들 많이 아시는데 아마 이 보르비콩트 성은 한국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도 열심히 서칭을 해서 이번에 가봤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야외 정원도 아름답고 건축도 아름답긴 한데 사실 저희가 보러 갔던 것은 굉장히 낭만적인 캔들라이트가 있는 밤이었어요. 캔들라이트는 이제 밤이 되면은 조명이 다 꺼진 상태에서 일일이 사람들이 다 손으로 그 수천 개의 촛불을 밝혀서 성이 굉장히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리고 밤 11시가 되면은 불꽃놀이까지 하늘을 쫙 수놓으면서 정말 잊지 못할 밤을 정말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이 보르비콩트 성인데요. 한국 분들에게는 아마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파리에서는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보르비콩트 성의 캔들라이트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낮에는 피크닉을 하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옆에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몰을 보면서 저녁 때까지 식사하는 그 코스가 있는데 너무 낭만적이에요. 저희는 진짜. 못했지만은 꼭 해보십시오.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진짜. 미리 꼭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니까요.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노르망디 지역인데요. 노르망디 하면 자기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게 그치? 제일 유명하지 않나? 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요. 요즘은 한국 분들에게 프랑스의 굉장히 핫한 여행지로 떠오르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한국인들이 많이 파리 근교 지역으로 투어를 가는 지역이 바로 이 노르망디 지역이에요. 보통은 몽생미셀부터 시작해서 에트르타, 옹플레르, 그리고 지베르니 이런 도시들을 엮어가지고 하루에 거의 아침 7시에 출발해서 거의 새벽 1시에 도착하는 거의 뭐 18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빡세게 투어하는 정말 한국인답지 않아? 와. 한국인은 이렇게 여행해야지, 그지? 이렇게 빡센 투어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 비용도 20만 원에서 거의 25만 원 사이인 것 같더라고. 근데도 요즘 한국 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파리 근교 투어로 유명하긴 한데요. 저희는 사실 그래도 자동차가 있긴 하니까 좀 여유롭게 며칠 동안 여행을 하면서 이 지역을 천천히 구경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르망디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노르망디에서 꼭 아셔야 될 예술가가 있거든요. 그 이름은 바로 인상파 화가인 클라우드 모네입니다. 모네는 노르망디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노르망디의 모습들을 정말 많이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실제 가보니까 곳곳에 모네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우선 프랑스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지베르니라는 곳에는 모네가 생전에 살았던 생가가 있고요. 이 생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해서 여기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사진도 찍으시더라고요. 그 다음 저희가 갔던 곳은 하얗게 풍화된 그 절벽이 굉장히 아름다운 에트르타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의 시그니처는 뭐냐면은 정말 귀여운 아기 코끼리 그리고 엄마 코끼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듯한 암석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여기는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요. 여기서 파도치는 그 바다의 자갈이 들린 소리도 되게 아름다웠고 그리고 여기에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모네 작품이 그려져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모네가 참 여기저기서 그림을 많이 그리셨더라고, 그치? 맞아. 그리고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파리지앵들이 주말에 한 번씩 바다 보고 싶을 때 들렀다가 와서 바다 한번 샥 봐주고 그리고 굴 한번 먹고 이렇게 주말에 데이트하고 돌아가는 곳이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접 가보니까 정말 바다도 너무 낭만적이고 해서 왜 파리지앵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곳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옹플레르는 노르망디 진주로 불리는 작은 항구 도시로서 많은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저는 느낌이 약간 북유럽 건축물 느낌이 나긴 했었어요. 맞아, 나도 약간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큰 목조교인 생카틴 성당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옹플레르 그 항구 주변의 아름다운 거리를 걸어보신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루앙이라는 도시를 설명드릴 건데요. 노르망디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요. 이곳에도 또 클라우드 모네 얘기가 나옵니다. 루앙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루앙 대성당인데요. 이 루앙 대성당은 시시각각 그 빛에 따라서 변하는 이 성당의 모습이 워낙 아름다워서 심지어 클라우드 모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가서 봤는데 정말 실제로 딱 보면은 정말 압도적인 그 크기에도 앞에 있으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멋이 있었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정말 레이스로 술을 놓은 것처럼 아름답고 정교하게 그 조각된 모습이 진짜 너무 아름다운 고딕 양식으로 된 성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성당을 봤지만 루앙 대성당은 정말 확실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성당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뻤습니다. 와. 그리고 저희는 실패하긴 했지만 여름 시즌에는 밤이 되면은 레이저 쇼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성당에 막 알록달록한 불빛을 쏴서 굉장히 아름다운 레이저 쇼도 한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저희가 시기를 잘못 알고 갔다가 요걸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시즌에 맞춰서 가시게 되면은 꼭 밤에 한다고 하는 그 레이저 쇼도 구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르망디에서 가장 핫한 관광지인 몽식미셸이 있습니다. 몽생미셀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다고 유명한 곳이거든요. 바로 이곳은 정말 조수간만의 차가 엄청나게 큰 곳에 우뚝 솟은 이런 바위 산 위에 있는 수도원이에요. 근데 이 수도원은 여러분들 혹시 그 라푼젤 디즈니 만화 아시죠? 라푼젤에도 영향을 받은 곳이고, 그리고 또 해리포터 작가인 조엘 롤링조차도 여기 방문을 하고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해리포터의 일부 장면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영감을 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구만 이거. 맞아. 저희도 가기 전에 정말 사진을 많이 보고 가긴 했지만은 실제로 갔더니 정말 더 기대 이상으로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몽생미셀이었거든요. 주차장에서 내려서 몽생미셀까지는 무료로 가는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가시면 되고요. 좀 더 상세한 후기는 저희 영상에 자세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생미셀은 밤에 은은하게 켜진 그 조명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서 저희도 야경을 한 번 더 보러 가려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다른 블로그를 미리 한번 좀 찾아봤는데 요즘은 몇 년 전부터 아마 저녁에는 불을 잘 안 켜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가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대 이하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저희도 이번에 야경을 보러 가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야경 보러 가실 때 미리 한번 좀 찾아보시고 불을 켜주면 이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노르망디 여행하실 때에는 날씨 변덕이 워낙 심하거든요. 막 바람이 불었다가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막 계속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가벼운 우비 같은 거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갔던 날에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서 고생했잖아요. 그렇지. 여기 만약에 우산을 들고 가시면은 우산이 부러지기 때문에 우산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꼭 우비를 하나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노르망디 지역은 연중 날씨가 막 비도 많이 오고 흐리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포도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포도보다는 사과로 술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게 상큼한 사과향에 도수가 낮은 시드레라는 술을 주로 많이 즐겨서 먹고요. 그리고 이 술을 좀 더 증류해서 도수가 높게 만든 게 바로 깔바도스라는 술인데요. 노르망디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아마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시음해서 마셔보는 것도 노르망디 여행의 재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는 농담이긴 한데 사람보다 소가 많다는 농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치즈가 되게 유명해요. 맞아. 가장 유명한 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까망베르 치즈가 노르망디에 나온 치즈입니다. 노르망디에서 오시면 까망베르 치즈 한번 꼭 드셔보시고 또 까망베르가 들어있는 홍합 요리도 되게 맛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강추입니다. 5번째 말씀드릴 지역은 바로 부르타뉴인데요. 부르타뉴는 노르망디의 왼쪽에 있어서 두 지역이 모두 공통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선 가장 공통점이 많은 것이 바로 날씨예요. 날씨가 두 지역 모두 흐리고 비가 오거나 기온이 굉장히 낮아서 여기도 또한 포도보다는 아무래도 사과로 만든 증류주라든지 시드레 같은 술을 주로 많이 먹고요. 그리고 이거는 프랑스 속설에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 부르타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술을 잘 먹는데요. 실제로도 뭐 기사에 나온 걸 보면은 전 세대에 걸쳐서 프랑스 전체 지역 중에서 가장 술 소비량이 많은 지역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르타뉴 사람이라고 하면 술 좀 마시겠네? 이런 인식이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날씨가 아무래도 좀 으스스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주로 술을 많이 마시나 봐. 그치? 그리고 부르타뉴의 가장 중심 도시는 렌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보다도 가장 유명한 여행지는 생말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생말로라는 곳이 그 대한항공 광고에 나왔던 곳이거든요. 와, 나는 그 정말 광고가 너무 좋았거든. 그 파도 치는 모습이랑 그 아름다운 바닷가 해변이랑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너무 아름다운 광고였는데 저도 그걸 보고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심지어 저의 최애 마을이 아마 생말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바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시기를 잘 맞춰서 가면은 거기서 10m가 넘는 파도가 치는 그 광경을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운이 좋으면 아마 그 멋진 파도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생말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그 성곽을 둘러싸인 마을이 딱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파도가 탁 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여기 또 천연 수영장이 있어요. 맞아. 플라스트 봉쇄크. 맞아. 그게 있어서 거기서 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무엇 해도 일몰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진짜. 여기서 본 일몰은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 그치? 프랑스에서 본 일몰 중에 최고가 거기였어. 이렇게 생말로 외에도 이 근처에는 굉장히 유명한 또 소도시들도 많이 있는데요. 또 호화로운 저택들이 많이 있는 휴양지 마을인 디나흐,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또 오래된 중세 마을로 유명한 디낭, 그리고 작은 배가 동동동 떠다니는 동화 같은 마을인 퐁트레유까지 굉장히 작고 아름다운 마을들도 함께 구경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모두 다 구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브루타뉴의 음식인데요. 브루타뉴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아마 갈레트가 아닐까 싶어요. 갈레트. 네, 이 갈레트가 바로 뭐냐면요. 쉽게 생각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크레페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크레페는 보통 근데 디저트로 좀 달달하게 많이 먹는 음식이라 하면은 이 갈레트는 그 메밀 전병을 얇게 한 그런 반죽에다가 안에다가 치즈라든지 아니면 계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식사 대용으로 먹는 음식으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프랑스의 대표적인 게 여기서 또 많이 나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 모르겠어요.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굴 생산지거든요. 그래서 굴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신선한 굴도 드실 수도 있고 여기 홍합도 유명한데 저희도 여기서 한번 먹어보긴 했지만 사실 프랑스 못지않게 한국도 굉장히 굴 생산국으로서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입맛에는 한국 굴이 훨씬 더 통통하기도 하고 또 가성비도 훨씬 좋아서 저희는 프랑스 굴보다는 한국 굴이 더 좋긴 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도 한번 여행하시면은 프랑스 굴도 맛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만. 하지만 한국보다는 가격이 사실 좀 많이 높다는 거 감안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근데 그리고 한 가지 또 한국이랑 다른 게 한국에서는 주로 겨울에만 굴을 드시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좀 종이 달라서 그런지 연중 4계절 동안 굴을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셔서 굴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타뉴에서 정말 추천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버터입니다. 그치. 이 브루타뉴 버터가 정말 그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빵에 발라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트에서 갈 때마다 사 먹었었는데 정말 이거는 가시면 꼭 사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풍미가 달랐던 것 같아. 그치? 엄청 좋았어요. 진짜. 이렇게 버터가 맛있는 만큼 또 브루타뉴에 유명한 게 바로요. 이 맛있는 버터로 만든 퀸 아망이라는 과자입니다. 퀸 아망은 아마 요즘 한국에도 많이 파니까 드셔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거냐면은 풍부한 버터 맛에 달달하고 그 꾸덕꾸덕한 페스트리 그런 뭐 크루아상 같은 그런 빵인데요.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에요. 그치? 진짜 몇 개 더 사 먹지 못하고 온 게 후회될 정도로 정말 맛있었는데 아마 이게 다 브루타뉴 버터가 맛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치? 맞아. 그 다음으로 간 지역은 발데 루아르 지역입니다. 네, 발데 루아르 지역은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인 루아르 강이 흐르는데요. 이 루아르 강은 프랑스의 젖줄이라고도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프랑스의 정원이라고도 불릴 만큼 정말 경관이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보통 프랑스 여행의 고성투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되고 아름다운 고성이 수백 개가 이 지역에 모여 있을 만큼 굉장히 고성으로도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발데 루아르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성은 루아르의 베르사유로 불리는 샹브르 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피크닉했던 앙바즈 성, 그다음에 슈농소 성, 빌랑드리 성, 슈베르니 성, 쇼몽 성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들이 많으니까요. 루아르 지역을 여행을 할 때는 이 중에서 가고 싶은 성들을 미리 찾아보시고 거기 성에 가셔서 성도 둘러보시고 또 그 앞에 정원에서 피크닉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쪽 지역에서는 이런 오래된 성을 새롭게 단장을 해서 숙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고성 호텔들도 많이 있어요. 보통 샤또 호텔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런 멋진 고성 호텔에서 하룻밤 정도는 호사를 누려보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았지. 근데 사실 저희는 장기 여행자다 보니까 그렇게 좁고 비싼 고성 호텔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은 보통 그런 데가 막 4, 50만 원대 육박하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열심히 이렇게 서칭을 해서 가성비 좋은 호텔로 한 8만 원대의 숙소를 가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 오래된 1700년대 고성 호텔 느낌은 있으면서 가성비 좋았던 숙소라서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고성 호텔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방문한 지역은 누벨 아키텐 지역입니다. 네, 여기 누벨 아키텐 지역에서 리모주 아래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프랑스의 또 아름다운 마을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 지역에는 사실 크게 한국인들에겐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작고 아름다운 마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꼴롱주 라루즈라는 마을인데요. 여기 마을 이름이 어려웠어, 그치? 그치? 꼴롱즈 라루즈 뭐 이런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프랑스가. 잘한다. 여기가 이제 중세의 모습을 담고 있는 아기자기한 마을인데 여기 토양이 붉은색이라서 그런지 여기 마을의 벽돌이 다 붉은색이에요. 맞아. 루즈의 붉은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붉은색의 아기자기한 마을과 그 다음에 포도 넝쿨이 막 되게 많아가지고 그 조화가 되게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말 한번 가보시는 건 정말 추천드려요. 저희는 여기 벌써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정말 유명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천천히 여행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마을 자체도 작아서 한두 시간 만에 금방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소요도 많지 않으니 이 근처를 지나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는 작은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간 곳은 라루크 가제약입니다. 여기도 도시 이름이 어려워, 그치? 라호크 가즈약 뭐 이런 어려운 이름이었는데 발음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을도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인데요. 이 마을 앞에 도르도뉴 강이 이렇게 흐르고 굉장히 아름다운 절벽 마을로 이렇게 구성이 된 곳이거든요. 근데 이 강을 따라서 굉장히 아름다운 보트 배 같은 걸 타고 이렇게 강을 따라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또 프랑스 사람들은 워낙 또 워터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카약 같은 거를 즐기고 있는 모습도 봤는데 여기도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로도 선정이 돼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근처에 베이냑이라는 마을도 유명하니까 베이냑 성과 함께 구경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누벨 아키텐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인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는 지역일 겁니다. 바로 보르도입니다. 보르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디선가 정말 와인 향이 싹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희는 여기 5년 전 세계여행 때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했어서 그치? 자기도 너무 좋아했잖아. 너무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긴 했는데요. 정말 이 지역은 보르도라는 이름답게 온 동네가 다 포도밭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창문을 열고 그냥 싹 달리기만 해도 온 동네에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고 또 수확철이 되면 포도향이 온 동네에 가득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곳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달리기만 해도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보르도에서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와인을 가실 수 없으니까 그 보르도 시내에 있는 와인 박물관 들르셔가지고 거기서 시음하시고 보르도의 와인을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정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그 근처의 와이너리들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르도 시내는 건축물이 되게 아름답고 그리고 브루스 광장에 있는 물의 거울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보셔가지고 그 아름다운 물의 반영을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그날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날씨 맑은 날에 보면 굉장히 예쁘니까 꼭 날씨 맑은 날에 가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보르도 시내 말고도 사실 보르도를 방문한 이유가 바로 보르도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들이 뭐 메독이나 생떼밀리옹 같은 이런 지역에서 와이너리를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저희도 와인에 대해서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유럽 여행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이렇게 와이너리를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프랑스 보르도잖아요. 보르도의 5대 샤또 중에서 4개나 모여있는 곳이 바로 메독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생떼밀리옹 지역도 굉장히 유명한 와인 산지예요. 그 중에서 저희는
매독 지역은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이제 생떼밀리옹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생떼밀리옹 안에서도 한 3-4군데 정도의 와이너리를 방문을 했고 또 이제 와인도 시음을 한번 해보고 생떼밀리옹 마을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와이너리를 방문하는 방법은 사실 저희처럼 뭐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길 가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와이너리가 있으면 사실 급작스럽게 방문을 해도 시음이라든지 간단한 설명을 해주는 곳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투어를 원하시거나 제대로 된 그런 시음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왓츠앱 같은 걸 미리 연락을 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면 아마 제대로 된 와이너리 투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보르도에서는 당연히 와인이 되게 유명하지만은 또 유명한 음식들이 굴과 푸아그라가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디저트가 유명한 게 있는데 바로 까눌레입니다. 이 까눌레가 진짜 맛있는데 안에는 되게 촉촉하고 그 달달한 빵인데 그 겉에는 이제 카라멜라이즈 되어 있는 이제 갈색의 맛있는 럼향이 들어있는 그런 빵이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많이 팔긴 해서 대부분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요. 여기 보르도 지역이 까눌레의 원조라고 하거든요. 이 보르도 지역에서 탄생한 디저트라고 하니까 보르도에 오시면 그래도 한 번쯤 맛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저희 영상에도 꿀팁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르도 근교 도시로 갑니다. 보르도 근교 도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아마 아흐까숑이 아닐까 싶어요. 이 아흐까숑은 보르도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뭘로 유명하냐 하면은 기억나지? 그치. 유럽에서 가장 높은 모래 언덕이라는 듄지필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이 듄지필라는 다른 사막과는 다르게 앞에는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또 초록초록한 숲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다랑 숲이랑 사막이 같이 있는 굉장히 독특한 풍경이 쫙 내려다 보여서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마 사막 여행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마침 보르도까지 가신 김에 이 듄지필라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서 보는 일몰도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일몰까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방문했던 도시는 그 에어비앤비 호스트 추천으로 맞아. 가게 된 도시인데요. 비아리츠라고 해가지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에게도 되게 유명한 휴양 도시더라고요.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남프랑스의 니스는 굉장히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비아리츠라는 도시는 사실 좀 생소한 휴양지이긴 한데요. 와, 역시나 현지인 추천이 맞았던 것 같아, 그치? 막상 직접 가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거기를 당일로 방문한 게 정말 아까울 정도였거든요. 아마도 뒤에 일정이 좀 더 여유로웠으면은 이 비아리츠에서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가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진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아리츠는 물빛이 너무 맑고요. 맞아, 너무 예뻤어. 그 휴양지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거기 지형이 포르투갈 남부랑 좀 비슷해가지고 맞아. 되게 멋있는 지형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좀 나오면은 그 바닷가가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럼 거기 해변가에 파도가 장엄하게 팍 치는데 거기 또 서퍼들의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파도 보는 건 좋아하잖아. 보는 건 좋아요. 서핑은 못해도 파도 보는 건 좋아해서 진짜 파도가 저 멀리서 이렇게 쳐오는 그 장엄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찡해지는 걸 느끼기도 했어. 멋있었어, 진짜.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 아름다운 만큼 사실 유럽인들이 바캉스 시즌이 되면 정말 바글바글바글해서 발 디딜 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바캉스 철을 좀 피하셔서 봄, 가을쯤에 방문하시는 게 어쩌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프랑스의 총 7개의 지역을 저희가 다녀온 코스를 말씀드렸고요. 왜 그 7개 지역에서 내가 좋아하는 지역은 빠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남프랑스에 있는 프로방스 알프스 코트다지르 지역이랑 그리고 또 몽블랑이 있는 오베른 론 알프스 지역은 사실 이번에 저희가 다녀오긴 했는데요. 좀 날씨가 좀 좋지를 않아서 몇 달 있다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 지역들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여행지는 어디죠? 다음 여행지는 바로 스페인입니다. 오글거리. 스페인부터 해서 포르투갈 그리고 안도라까지 여행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힘나는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환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스페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스타 루에고. 아스타 루에고.